자네 꽤나 심신이 지쳐 보이는군. 이럴 때 훌훌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떤가? 나 심심하다 진짜. 스시 먹으러 일본에 가고 쇼핑하고 싶을 땐 홍콩으로 가고 서핑을 배우려면 발리로 간다. 유럽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1년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베트남, 저기 중국, 또 태국하고. 맘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시간만 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지금은 해외여행 전성시대.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해외여행 2,600만 시대. 여행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하늘 위 치열한 경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하루 평균 980여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국제공항. 전 세계 60개국, 170여 개 도시를 잇는 하늘길이 열리는 곳. 약 2분의 1대꼴로 드나드는 비행기 덕에 공항은 쉴 틈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공항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이용객들 또한 많은데요. 하루 평균 약 17만 명의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또 해외로 나갑니다. 8시 45분 비행기예요. 가족이 함께 가는 해외 첫 여행.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모처럼 3대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좀 많아요. 아주버님 아직 안 오셨고 어머님도 계시고. 몇 분이서 가시는 거예요? 가족 15명이요. 가족이 15분이요? 와. 이렇게 스케줄 잡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겨우겨우 다 짬을 내서 네. 날 잡아서 가는 거죠. 어머님이 이제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가족들끼리 이제 단합 차원에서 가고 또 어머니 모시고 가는 그런 차원이죠.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법. 오랜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겠죠. 저예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아. 네. 그래요? 칠순을 앞둔 오랜 버트. 여기까지 다 저희 초딩이거든요. 여기 인터뷰하세요. 매년 한 번씩 갑니다. 아, 지금까지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황산, 예. 서안, 예. 계림. 저희가요. 예. 1년에 2번씩 초딩 모임을 해요. 봄가을. 예.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 그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관광차한테 빌려갖고 저기 그냥 국내를 수학여행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 해외여행을 우리 초딩들끼리 한번 가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3년째 가고 있어요. 재밌죠. 6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재밌죠. 나이 이제 뭐 다 차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를 거기 힘 있을 때 한 번씩 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의 그리고 이제 뭐 70이 내일 모레인데 뭐 저거 되면 이렇게 모여서 동창 들어가고 가면 좋지. 앞만 보며 달려온 인생. 재밌게 잘 다녀올게요. 이제야 친구들과 함께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권은 그야말로 선택된 자만의 특권이었죠. 여권은 지금은 이제 여권을 받으면 10년 동안 이렇게 쓰지만은 옛날에 한 번 나갔다 오면 그게 무효되는 게 단수 여권이라 그랬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게 정말 우리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다 특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우리가 기자들이 쭉 쫓아가서 어디에 왜 갔다 오시는지 이런 거 다 일일이 취재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6, 70년대 역사는 모두 공항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겐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지요. 공항에서는 눈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어린 고아들을 그 해외 입양을 많이 시켰어요. 한 번에 한 40~50명씩 애들 떼를 지어서 그거 할 때는 참 눈물이 났죠, 그때는. 그 애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그 하는 그 모습은 지금 상상만 해도 꿈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건 88 서울올림픽 이후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부터 본격적인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죠. 다들 이 광고 기억하시죠? 탤런트 박주미 씨를 세상에 알린 한 항공사의 TV 광고인데요. 색동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항공사는 올림픽이 있던 해인 1988년 첫 날개를 폈습니다. 화려한 색동 날개로 세계를 누빈 지 올해로 30년. 항공기도 세월 따라 첨단화되었는데요. 이 항공사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A350 여객기를 도입했습니다. A350은 지금까지 개발된 항공기 중 가장 최첨단 기종인데요. 동그랗게 휘어진 날개, 너구리를 닮아 귀여운 조종석, 생김새도 남다르지만 무엇보다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 꿈의 항공기라 불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티타늄과 알루미늄 합금을 결합한 신소재로 만들어 동체가 가볍고 4세대 엔진으로 연료 효율을 25%가량 높였습니다. 덕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저희가 기름을 넣어봤을 때는 같은 코스를 갔을 때 이게 아무래도 연료가 훨씬 덜 들어가요. A350의 진가는 하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보통 날씨. 비행기는 이미 뜬 지 오래. 익숙한 화면이 보이는데요. 날씨야? 아니 시간이지 이거. 뭐야? 6도다 6도. 기분이 진짜. 일본 날씨 지금 어때요? 흐려요. 다 싫어 흐린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일본 날씨 어떤지? 설마 했는데 정말 1000m 상공에서 인터넷이 터집니다. 진짜 인생. 이번에는 SNS 무료 통화까지 시도해보는데요.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나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안.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요. 나 지금 와이파이 사용해가지고 전화요. 너 와이파이가 돈 들어가게 하지 말라 너. 신기하잖아. 비행기 안에서 전화 왔어. 알았어. 잘 갔다 올게요. 진짜 안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비행기 안에서 전화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 불편한 자세로 잠만 자거나 지루하게 영화만 보던 비행기 안이 확 달라졌네요. 물론 누군간 하늘에서도 터지는 와이파이 때문에 더 피곤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업무 인수인계 좀 하는 것들 보충 와가지고 그 카톡으로 좀 업무 인수인계 좀 시켰습니다. 회사에? 예. 지금은 여행 중이시고? 예. 1000m 상공에서도 내 집처럼 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는 항공사의 경쟁력에 속합니다. 비행을 2시간여 앞두고 승무원들이 모였습니다. 5시 25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편에 주의 깊게 돌봐야 할 손님은 없는지 승객 정보를 확인하고 비행 특이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 이 팀의 수장은 올해로 입사 30년 차 김혜련 사무장입니다. 승무원들 사이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분이죠. 해령교 교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예, 정신적으로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령교라고 붙여드렸습니다. 별명을. 교주님이세요? 네, 교주님이십니다. 그녀는 이 항공사 1기 승무원입니다. 함께 입사한 23명의 여승무원 중 지금까지 일하는 유일한 승무원이기도 하죠. 세월이 지났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지난번에 비행 때 기내에서 누가 엽서를 저를 주라고 엽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체험학습에 와서 저를 봤던 아이가 지금 비행기에서 여대생인데 여행하고 들어가는 길에 제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엽서를 써서 준 거예요. 자기는 잘 왔는데 아줌마는 그대로이신 것 같네요. 이런 엽서를 보고 그 친구 찾아갔는데 정말 예쁜 어른 아가씨더라고요. 바쁜 비행이시겠지만 서비스 하시면서 승객 동향 관련해서도 좀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기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자리.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는데요. 아이를 둔 엄마로서 기지를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미주 비행 가는 구간이었는데요.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사이의 남자아이였는데 너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가 그 너츠를 먹다가 앞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화장실 가신 사이에 그걸 꺼내서 아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기내에 실리는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응급처치 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앰플을 꺼내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주사를 보고 막 발버둥 치다 앰플이 떨어지고 깨진 거예요. 같은 성분의 알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빻아서 먹이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라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약을 빻아서 물에다 스푼에 타서 그걸 먹인 적이 있거든요. 아, 엄마여서 가능한 일도 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기승무원답게 사내 1호 타이틀도 꽤 되는데요. 김포 부산 간 첫 비행을 시작으로 신규 노선이 생길 때마다 첫 비행기엔 늘 그녀가 타고 있었죠. 30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건 1호 비행기가 도착하던 순간. 딱 내려오는데 점점 꼬리에 색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우리 비행기구나라는 걸 알면서 코앞에 와서 비행기가 딱 쓰는데 정말로 뭉클하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거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출범 초기 이용객이 적어 비행기의 승객보다 승무원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유 항공 기수만 83대. 국제선 78개 노선과 국내선 11개 노선을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항공사의 탄생으로 27년간 이어지던 독점 체제가 끝나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가격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경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서비스에 관련된 경쟁, 또 뭐 마케팅에서의 경쟁, 모든 면에서 이제 경쟁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경쟁의 효과들은 전부 다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외 여행객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 사상 첫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엔 2,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는데요. 3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비용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1등 공신은 항공권 가격. 국제유가 하락과 항공사 간의 가격 경쟁으로 비행기 티켓은 점점 저렴해졌습니다. 한 여행사의 통계에 의하면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주요 노선의 평균 항공권 단가는 지난 6년 새 26% 하락했습니다. 신규 취항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오세아니아까지 점차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항공사 간의 치열한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인솔자의 구령에 맞춰 손으로 노를 젓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 사실은 한 항공사의 훈련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바다나 강에 불시착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 착수 훈련. 모든 승무원들이 1년에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죠. 200회! 비행기가 착륙하면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왼쪽으로 자세를 갖추시옵소이다.
2009년 1월 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2분 만에 엔진이 고장나면서 강에 불시착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전원 구조되었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 불린 사건, 비결은 반복된 훈련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194시간의 강도 높은 안전훈련 교육을 받고 심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승무원이 되어서도 매년 정기적인 훈련을 받고 합격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하늘의 꽃이란 자부심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또 다른 훈련이 진행 중인 곳. 실제 항공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도어 트레이닝. 비상 상황에 맞춰 창밖 풍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어에 실링한 때 확인합니다. 이상용 확인합니다. 이곳 교육훈련동에서는 기내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목합이 있는 항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그 고속버스에 있는 그 의자 같은 것들을 공수에다가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기내에서 서비스하는 카트 있잖아요. 기물들. 필요한 기물들은 저희가 직접 동기들끼리 목공소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좀 제작을 의뢰해서 맞춰다 가져온 것도 있고. 현재 이 항공사의 훈련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 이쪽으로 셔컨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셔컨 디스플레이! 국내 최초로 정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받았고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서 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항공사의 노력 덕분이죠. 잘 탈출하신 거예요? 네. 잘 탈출하신 거예요? 네, 탈출 다 끝났습니다. 예, 살아남으셨나요? 네,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기분으로 하셔요, 이런 거 할 때? 승객을 다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A350 여객기의 모형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커버핏, 레버핏, 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핸들도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형태예요. 리프트 업하는 탑승 경험이 없는 승무원도 많은데요. 커버 열고 커버 핏. 기종마다 문을 여다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레버 변경하시고 핏 꽂으시고 승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여행이 좀 더 즐거워지는 거겠죠. 고베시 아리마 온천마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즐겨 찾았다는 이곳은 오이타현의 베푸, 홋카이도의 노보리 베츠와 함께 일본 3대 온천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죠. 私がストッキングわっちゃんがやって靴下上げといたらいいんじゃない저冷えすぎて逆に暑いですこれ 기분 좋아요? 어때요? 気持ちいいけど寒い足が痛い 국내 한 항공사의 오사카 지점 직원들과 관할 공무원들이 함께 신규 노선 개척을 위해 현장 답사를 나왔는데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려면 멀리 떨어진 관서공항에 내려야 합니다. 관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2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고베공항에 내리시면은 거기서 이제 지금 효고현하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버스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버스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공항보다 훨씬 가까워. 예, 훨씬 가깝지요. 예. 항공사에선 오사카만큼 가깝지만 아직 숨어있는 볼거리가 많은 이곳 효고현의 전 세계 취향을 검토 중입니다. 효고현의 자랑은 고베 규, 고베 소고기입니다. 일본의 3대 소고기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힌다는데요.
これがサーロイン。リブロース。リブロース。これが三角バラ。あ、ちょっとかけてもらって焼いてもらって。見た目をきれいにするためにこの赤身と油がこのきめ細やかに入っているのが神戸ビーフの特徴。これは、もう牛を繁殖させる段階から血統が決まってて、血統つまり、遺伝子が決まってるわけです。 신규 여행지 발굴을 위해서는 먹을거리도 연결시키는 작업이 관광 상품의 필수인데요. 한국 관광객들의 입맛도 잡을 수 있을지 항공사 직원이 한번 맛을 보는데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기 미국의 톰 크루즈가 일본에 오면 꼭 이거를 먹고 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神戸牛は日本で一番有名な、ブランド牛です。アメリカの大統領、サウジアラビアの、国王たちがやってきた時も必ず召し上がっていただく、一番のブランド牛になります。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인분에 약 3만 원 정도. 한우와 비교해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ご紹介で一緒に連れてきてもらったりとか、はい、そういうお客様は来られますね。あとはゴルフのシーンをあって来たりとか、はい、が多いですね。 효고현을 대표하는 또 다른 곳, 골프장입니다. 일본은 골프 관광지로 인기가 꽤 높은데요. 효고현은 일본에서 골프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일본 골프의 발상지.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습니다. 印象に残るホールがあるとまた来ようって思ったりするんですよね。でここでね、ワンオン狙ったらでも池に落っことしちゃったらちょっと次来た時にね、この前落っことしたホールだってなるんですよね。 주말 예약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골프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만도 하겠네요. 몰라서 못 오는 것도 있고 또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기가 띄우면은 그만큼 또 알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또 뭐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다 얘기할 것 같고 근데 인기가 나면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취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내 관광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여행할 날도 곧 오겠지요. 해외여행 2,600만 시대.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어 세상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여행은 더욱 즐거워지는 거겠죠. 재밌게 잘 다녀올게요. 많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어요. 통일이 올 것 같고